안녕하세요. 닥터제이 장의사입니다. 기쁘면서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념할 만한 한강 작가의 대한민국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이 나왔지만 역사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일단 저는 한강 작가의 책 채식주의자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고 그분의 책은 그 책 한 권만 읽어봤었습니다. 이번에 그분의 책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어보게 되었는데 일단 제가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아주 오래전에 읽어보았던 요코 이야기라는 책이 생각났습니다. 이 요코 이야기라는 책은 이제 미국에서 출간되어 아주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일본 제국이 전쟁에서 패배하며 망하고 조선에 남아있던 일본인 소녀 요코와 그 가족들이 조선에서 탈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탈출 과정에서 화가 난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인들이 이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인 여성을 안 좋게 건드리거나 하는 내용도 나오고 주인공 요코는 12살이라 봐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조선에 남아있었던 일본인을 도와주는 한국인도 나오죠. 자, 문제는 이게 소설인데 이 저자는 요코 가와시마 와킨스이고 이 사람의 조부는 아예 2차 대전 전범으로 처벌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제가 읽은 이 책의 내용상 저자는 침략 전쟁을 옹호하거나 하진 않지만 분명하게 민간 일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으로 귀하려는 일본인이 공격을 당하거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케이스는 저나 학계에서도 그런 일이 아예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당연하겠죠? 일본 제국이 망했을 때 한국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야말로 소용돌이 같았을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요코 이야기는 일본 제국이 망해 피난민이 된 요코의 가족들이 함경북도에서 서울, 부산을 거쳐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난관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이 책의 진짜 문제는 한국인들이 마치 가해자의 입장인 것처럼 그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는 미국인이나 서방 사람들이 봤을 때 크나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분명히 조선인에 의한 일본인 학살 및 죽이거나 여성을 건드린 내용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이고 소설이지만 저자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했기 때문에 문제는 정말 크죠. 심지어 요코 본인은 한국에 대한 나쁜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당시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를 글로 썼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코 이야기의 진짜 문제는 혹시 저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역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설명이 소설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끝까지 나치와 관계된 인물 및 독일인을 찾아 사적인 보복 및 살해를 했던 일, 연합국이 드레스덴 폭격을 가하여 독일의 민간인 2만에서 3만 명이 죽었지만 독일 내에서 최소한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도 마찬가지죠. 이 책이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교재로까지 채택되면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수단으로 교육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침략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의 일반 국민들의 참상을 조명하는 것이 교육이면 열강에게 지배당한 국가의 국민들의 삶은 대체 어떻게 조명해야 할까요? 저 한강 작가의 책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 요코 이야기와 똑같은 전형적인 프로파간다 소설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작가의 정신은 요코 이야기와 똑같이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눈을 감고 입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사태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비극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중 고작 12살인 요코에게 식민 지배의 책임이나 잘못을 물을 순 없겠죠. 힘없는 일반 일본인 가족에게 있어 조국의 멸망과 그들이 힘겹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스토리는 분명 하나의 비극이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식민지 국가의 국민이 이해해야 할 성질의 문제일까요? 요코 이야기는 일본 제국의 침략 전쟁과 그들이 식민지에 저지른 죄악, 그리고 그들의 무능으로 인한 패배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아주 작은 비극인 힘없는 일본인 가족을 조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동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이것과 똑같이 4.3 사건과 당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에서 힘없는 일부가 겪는 비극만을 조명하므로 요코 이야기를 읽는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미국인들처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강 작가가 썼다는
5.18 관련 소설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작별하지 않는다는 정말 보는 내내 웃음만 나오더군요. 광주항쟁은 항쟁의 주체가 군사 쿠데타에 저항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이었지만 제주 4.3은 남노당 무장봉기 세력이 그 주체임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국가가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하지만 4.3은 아직도 그 명칭이 사건인 것입니다. 폭동의 주동자 김달산부터가 남노당원이고 그 폭동을 일으킨 원인도 당시 남쪽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총선거를 반대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실제 미 군정에서 제주도의 조사를 담당한 사람은 미군 제6사단 브라운 대령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상세한 국가적 조사를 할 만한 여건이나 능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훗날 과거사조사위원회나 다른 국가기관도 거진 미 군정의 조사를 인용하는데, 이 브라운 대령의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남노당을 조직하기 위해 본토에서 보낸 훈련받은 선동가 및 조직가는 6명에 불과했으나 곧바로 500 내지 700명의 동조자가 합류했다. 제주도민 6에서 7만 명이 남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을 대부분은 무지하고 못 배운 농민과 어민들로 전쟁과 전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는 남노당의 제안에 쉽게 넘어갔다. 더군다나 최초의 무장 봉기로 인해 경찰뿐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우익 인사와 그 가족들까지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주 인구는 30만 명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럼 그 중에 6에서 7만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지 아시겠나요? 20몇만에서 아예 영유아 빼고 초등학생 나이대 빼고 거동 자체가 불가한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 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주도는 그냥 남노당 소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단독정부 총선거가 막힌 겁니다. 자, 브라운 대령이 말하듯 대부분은 골수 공산분자가 아닙니다. 저 당시 제주도민들이 무슨 자본론을 읽어봤겠습니까? 공산당 선언을 읽어봤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말로 들었을 때는 이 세상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모두가 평등하고 막 골고루 분배받고 의료도 공짜, 교육도 공짜, 지주의 땅도 빼앗아서 나눠준대요. 그야말로 꿈의 낙원이고 대동사회 아닙니까? 어차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6에서 7만 중에 단 1할 10%만 골수 빨갱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6천에서 7천 명이에요. 진짜 딱 1%만 완전 골수 빨갱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600에서 700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무슨 수로 어떻게 솎아낼 건데요? 여러분, 이 나라는 조건 실건 그 반쪽짜리 총선거를 통한 재헌국회로부터 이어져 오는 나라잖아요? 그럼 제주도의 봉기를 그냥 놔둬서 제주도가 남노당의 해방구가 되도록 두면 그게 국가입니까? 제주도를 남노당이 장악하게 그냥 두면 다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요? 제주 4.3은 반드시 때려잡아야 하는 사건인데 그 때려잡는 방법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국가는 지금도 그 방법에 문제가 있었음에 분명하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절대 4.3 자체가 항쟁이라든지 정당한 저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장폭동을 때려잡는 과정에서 있었던 민간인 피해를 국가가 정당화할 수가 없듯 남노당 주도의 무장폭동이라는 본질도 정당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강이 하는 방식대로 인간의 비극, 약자의 비극에 포커스를 맞추면 연합국에 폭격당하는 힘없는 독일 가족도, 미국의 핵투하로 피해를 입은 일본의 평범한 가족도 얼마든지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저 요코 이야기의 요코네 가족처럼 말이죠. 제주도 남노당원이 6에서 7만이었던 건 물론이고 여순 사건 이후 깜짝 놀란 국가 중심부가 군내 숙청을 진행했을 때 군 내부에서조차 남노당 프락치가 4,500명이 넘었어요. 전체 군인이 10만 명도 안 되던 시절에 장교, 부사관을 포함해서 거의 5,000명이 잡혔다는 말입니다. 박정희도 이때 남노당 경력으로 걸려 죽을 뻔했죠. 이게 당시 대한민국의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 쟤네를 속아내지 못하고 여수, 순천의 남노당 프락치들과 제주도 6에서 7만 남노당원들 그대로 내비둔 채로 6.25 전쟁이 터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야말로 개판되는 거죠. 괜히 북한 박헌영이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10에서 20만 남노당원들이 일제히 봉기할 거라고 장담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예 뻥이 아니었어요. 그가 장담한 봉기가 왜 안 일어났습니까? 솔직히 그게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이미 다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안 일어난 거잖아요. 그 박살을 내지 않았으면 진짜 그의 말처럼 불길처럼 일어났겠죠.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벨위원회는 마치 요코 이야기를 보고 일본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가졌던 일부의 미국인들처럼 역시나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각 작품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다 라며 마치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이해하는 것처럼 뻘소리를 했죠. 이게 바로 요코 이야기와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민간인 피해는 우리가 분명히 반성하고 그들의 명예를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이 역사적 배경 지식이 없는 해외 사람들은 4.3 사건의 본질이 아닌 거기서 발생한 폭력성만을 문제 삼게 되는 거죠. 소설 안에서 요코 가족들이 겪은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혹시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국인들의 폭력성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침략에 있는 거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까? 한강 작가의 사상적인 부분이 그가 예전에 기고한 글에서도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는 6.25 전쟁은 강대국의 대리전이며 특히 이렇게 썼는데 최근에 이러한 비극적인 과정에서 미국군이나 동맹군이 남한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재조명될 뿐이었다.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노근리 대학살로 미국군이 수백 명의 시민을 태우고 주로 여성과 아이들을 돌다리 밑에서 며칠 동안 양쪽에 세워놓고 총을 쏴 그들 대부분을 죽였던 사건이다.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 만약 그들이 남한 난민을 인간 이하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들이 그들의 고통을 완전하고 진실하게 인지했더라면 숭고한 인격체로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게 노벨상을 받은 사람의 역사 인식이라니 통탄할 일입니다. 인간 이하로 인식? 자,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죠? 복습 한번 해봅시다. 당시에는요, 그냥 미군 애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피난 행렬 있으면 야, 포 얼마나 잘 떨어지나 볼까 하고 뚝뚝 떨어뜨렸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은 민족이었다니까요. 옛말에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이 사람들이 결국 하고 싶은 말, 미국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노근리 학살은 전쟁 과정에서 미군이 대한민국의 민간인을 죽인 사건으로 한미 양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명확하게 그 원인이 판명되진 않았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유감 설명을 발표하기도 했죠. 물론 이것이 명확한 사과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한강이나 BJ 황 같은 사람들은 오로지 노근리만을 말합니다. 왜냐?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 3만이 넘는 인원이 전사하고 흥남철수 작전같이 한국인 민간인 10만 명을 구하기 위해 원래의 군사작전을 포기하고 민간인들을 피난시켰고 그러면서 2,000명이 정원인 상선에 14,000명을 태워 탈출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미군 장교 블레이즈델은 일명 유모차 공수작전으로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서울의 고아 964명과 고아원 근무자 80명을 상부에서 명령했다고 뻥을 치면서까지 차량을 징발해 아이들을 구한 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한국전쟁에서 아들을 잃고도 그 수색도 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으니 중지하라고 한 벤플리트 장군은 상부에서 여차할 때 서울을 포기하라고 하자 끝까지 서울을 사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한국인들의 얼굴이자 심장이야. 서울을 적에게 다시 내준다는 것은 한국인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짓이란 말이다. 또한 벤플리트는 이후로도 한국군 장교를 대규모로 미국에 유학시키는 일을 주선했고 한국군 사단의 증평과 한국군의 현대화에도 큰 공로를 세워 아예 별명이 국군 창설과 상관도 없는데 한국군의 아버지일 정도입니다. 한강씨, 저는 당신의 선동이 부끄럽고 당신이 전세계 지성의 최전선에 있는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이라는 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선동으로 대한민국이 단지 무자비한 폭력의 국가로 인식될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까? 노근리로 인해서 미국이 우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미국의 아들, 딸들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웠고 수도 없는 인류애와 전우애를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이득을 위한 것이지 않은가? 세상에 그럼 아무 이득도 없는데 자국의 피 같은 젊은이를 사지로 보내 남의 나라 전쟁에 투입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답니까? 우리는 무슨 베트남전에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순수하게 자유진영 국가를 구하기 위해 가서 싸웠답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욕먹을 일도 아닙니다. 당장 김원봉, 정일성, 김일성이 말하는 조국 해방전쟁에서 저들이 승리했다면 한강씨 당신은 그 순간 노예이며
영원히 오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는 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소련 기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김일성이 소련이 반대함에도 수차례 남침을 피력한 것이 밝혀졌으며 김일성 본인도 미국이 오기 전에 끝낸다라고 말한 부분이 공식 확인되었음에도 또 대리전을 실시한 건 오히려 소련이지 미국은 수없는 물자를 보내고 직접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게 무슨 대리전입니까? 여러분, 역사의 단면만을 보면 바로 작별하지 않는다와 요코 이야기 같은 소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도 여러분, 제주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서북 청년단만 봐도 모든 역사 강사와 지식이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잔혹함만을 말하죠. 여러분, 3사단 백골 부대를 알고 계십니까? 서북 청년단은 4.3 사건 이후로도 이들이 주축이 되어 죽어 백골이 되더라도 우리는 공산당과 싸울 것이다. 백골이 되더라도 고향 땅을 되찾겠다라고 철모에 백골을 그려넣었고 이게 보병 18연대입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이후 연대 4단으로 개편되어 3사단이 되었을 때 그 명칭을 아예 백골부대라고 명명했고 지금도 그 서북청년단이 주축이 되었던 18연대는 우리가 진짜 백골부대다 라는 뜻으로 진백골부대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북청년단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완장차고 갑질만 한 게 아니라 최소한 진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서 전장에 나가 싸웠습니다. 어떤 역사 강사나 지식인들이 이런 걸 대중에게 말하던가요? 대한민국 트로트 영웅 임영웅도 이 진백골부대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한 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서북청년단이죠. 저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침략을 당한 주체의 국민이, 더군다나 세계적인 지성의 거장이 된 인물이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강씨,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같은 민족이라며 남의 힘을 빌어 기습으로 쳐들어와 그 같은 민족을 포함해 6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그들이 우리를 사람 취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고향 광주에 그 침략자들의 나팔수 역할을 한 정일성의 기념공원이 세워지고 있는데 지성인의 양심이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땅에서 죽은 3만 명이 넘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자유의 공기는 우리가 혼자 지켜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은 세계 최고 권위의 노벨상 역시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땅의 자유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당신 같은 인간을 위해 미국에서는 이런 글귀를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새겨 넣었습니다. 미국은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조국의 부름에 응한 아들, 딸들을 기린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 지성의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는 알고자 하는 사람과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